나는 이런 수치를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것은 손흥민의 결정력이 이미 역대급 반열에 올라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 리그의 공격진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자릿수가 넘어가는 선수들만 무려 13명이나 되고, 이는 유럽 그 어떤 5대 리그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심지어 분데스리가는 라인을 가장 높게 끌어올리는 대회이기 때문에 공격수들에게 가장 천국 같은 환경이고 그만큼 골도 넣기 쉬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득점을 올리는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 더 많다는 건 그만큼 현재 EPL의 공격수들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는 대한민국의 황희찬 선수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 현재 13골을 집어넣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이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물론 단순 숫자로는 손흥민보다 더 많은 골수를 올린 선수들이 있지만, 손흥민은 아시안컵 때문에 이미 한 달간 경기를 빠졌기도 했고, 무엇보다 경기에서의 영향력 자체가 다른 선수들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은 피니셔로서의 손흥민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골을 결정짓는 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천부적인 재능과 슈팅 스킬도 중요하지만, 단순 킥만 잘 차는 선수는 절대로 빅리그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와 공간 이해도, 그리고 판단력과 신체 능력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이 모든 걸 한 번의 시퀀스로 슈팅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비로소 월드 클래스 공격수라 평가받을 수 있는 건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손흥민의 추가골은 이 선수의 클래스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손흥민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진 위치에서 일어난 세컨볼 싸움이었지만, 손흥민은 끝까지 공을 눈으로 쫓으며 경기의 흐름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 결과 자신 옆에 붙어있던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보다 한 발짝 먼저 스타트를 끊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리고 손흥민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슈팅각도 위치로 공을 돌려놓으려고 했으나, 이대로라면 팰리스 수비와의 이동 동선에 겹쳐 공을 뺏길 위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흥민은 아주 살짝 보폭을 줄여 팰리스 수비에 태클 타이밍을 유도했고, 상대가 가까이 다가온 순간 다시 순간적으로 터치를 길게 가져가면서 완벽하게 수비 범위에서 빠져나온 것인데요. 게다가 슈팅 직전 손흥민은 고개를 들어 상대 골키퍼의 위치를 확인한 뒤 왼쪽 방향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골키퍼는 그대로 쏘가 손흥민의 시선을 따라 몸을 던졌지만, 바로 반대편 구석으로 손흥민의 땅볼 슈팅이 깔려 들어가며 골망을 흔든 것인데요. 이처럼 월드 클래스 선수들의 플레이를 다시 보면 볼수록 그 속에는 엄청난 수싸움과 기술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슈팅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까지 가게 만드는 오프 더 볼 능력과 판단력이야말로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축구 전문가들, 특히나 전 레전드 출신 선수들이 유독 좋아하는 공격수인 건데요. 잉글랜드의 마지막 발롱도르 수상자인 마이클 오원은 손흥민을 향해 격이 다른 공격수라 칭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시즌 홀란드나 살라보다도 가장 먼저 리그 베스트에 들어야 할 선수가 손흥민이라고 주장하는데요. 물론 손흥민이 기본적으로 홀란드와 살라 같은 선수들에 비해 상대적 약체팀에서 뛰고 있는 데다가 주위 동료들의 지원은 형편없고 토트넘의 재정도 넉넉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 팀을 이끌기 때문에 더욱 고평가 받아야 할 요소가 많다고 팬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원과 같은 선수 출신들 펀딧들은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더 많은 것을 꿰뚫어 보고 있고, 최근 홀란드와 손흥민의 슈팅 직전 움직임을 비교해보면 왜 홀란드가 손흥민에 비해 6배나 많은 빅찬스 미스를 기록 중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맨체스터 더비는 맨시티가 맨유를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두었지만, 맨시티는 전반전 기습적인 중거리를 얻어맞으며 선제골을 허용했었고, 이 경기를 말아먹을 뻔한 게 바로 홀란드였습니다. 선제골이 먹힌 직후에도 맨시티는 여전히 맨유를 압도하고 있었지만, 전반 막바지 이번 경기 통틀어 가장 좋은 기회가 홀란드에게 찾아왔었는데요. 측면으로 공이 연결되었고, 필포든이 중앙에 홀란드를 향하여 크로스를 올려줬습니다. 이것은 기대 득점값이 거의 1에 육박하는 식도까지 숟가락으로 떠먹여준 패스였으나, 홀란드는 여기서 이 공을 홈런을 때려버리며 역대급 빅찬스 미스로 프리미어 리그 역사에 박제되었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것이 홀란드의 킥미스 결정력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셈입니다. 사실 홀란드가 이 기회를 놓쳤던 진짜 이유는 바로 시야가 좁았기 때문인데요.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이 빅찬스 미스 장면에서 홀란드의 미숙함을 지적하며, 이것이 홀란드가 손흥민에게 확연하게 뒤떨어지는 부분이라 설명했습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경기 중에도 끊임없이 고개가 돌아갑니다. 주위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그 다음 후속 플레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홀란드는 로드리의 패스가 반대편의 포든에게 전달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정면을 응시하며 동료 선수들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이 반대쪽으로 완전히 넘어가자 그제서야 고개를 돌려 포든이 공을 받는 걸 발견했는데요.
하지만 그걸 확인한 순간은 이미 공이 포든의 머리를 맞고 떠나 홀란드에게 날아가고 있었고, 이 순간 홀란드의 스텝이 성급하게 꼬인 것만 보아도 홀란드는 이 상황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홀란드는 급히 발을 뻗었지만 이것은 결코 편안한 동작이 아니었고,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진 홀란드는 홈런을 때리고야 만 것입니다. 팬들과 전문가들은 이것이 바로 현재 손흥민이 더 위대한 공격수라는 증거라고 말하는데요. 골을 넣느냐 마느냐는 물론 정확도와 슈팅 스킬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과정까지 도달하기 위한 축구 지능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홀란드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빅찬 스미스를 24회 기록하고 있고, 손흥민은 고작 4회밖에 안 되는 것만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특히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이 빅찬 스미스 4회라는 수치가 비상식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홀란드가 기본적으로 많이 놓치고 있는 것도 맞으나 원래 정상급 공격수는 스스로 움직임을 통해 많은 찬스를 창출해내는 만큼 덩달아 그 찬스를 놓치는 순간도 자주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결국 골과 빅찬 스미스는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두 자릿수를 넘어가고 있고, 결정력이 그리 좋다 평가받는 살라도 9개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직 손흥민만이 고작 4회라는 있을 수 없는 수치를 기록 중인 것이죠. 결국 이는 손흥민이 결정력은 물론이요, 자신이 가장 바라는 위치에서 가장 편안한 동작으로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넓은 시야와 판단력 그리고 공간 이해도를 갖추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특히나 최근 손흥민은 마치 데브라이너를 연상시키는 듯한 원터치 롱패스를 수도 없이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팰리스전에서 반대편 베르너의 위치를 확인하고 곧바로 아래로 내려와 공을 돌려놓으며 완벽한 1대1 찬스를 만들어 주었고, 역시나 베르너가 이 기회를 결정지을 거라는 기대는 아무도 안 했지만 이 패스는 손흥민이 완전한 컴플리트 포워드로 진화했음을 알려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82분경에도 또 이와 같은 원터치 패스를 성공시키며 측면의 공간을 열어줬으니 손흥민이 가지고 있던 발목 힘과 넓은 시야는 이제 골뿐만이 아니라 플레이메이킹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손흥민이 나이가 들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포지션을 미드필더로 이동하여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 게다가 손흥민은 유럽에서 가장 프로페셔널한 선수이기 때문에 거의 40살까지는 빅리그에서 활약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선수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하지만 그에 비해 홀란드는 어떤가? 홀란드가 현재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맡고 있는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피지컬을 이용한 파괴적인 침투로 동료들의 패스를 받아먹는 데 특화되어 있는 공격수이며, 팀 동료들의 지원이 없으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입이다. 홀란드는 아직도 나이가 젊지만 그는 30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빠르게 에이징 커브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시즌 올리 와킨스나 부카요 사카 같은 선수들도 아래에서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에 팬들은 손흥민이 리그 베스트에 들지 못할 것 같다는 걱정도 않고 있으나 정작 축구를 볼 줄 아는 진짜 전문가들은 여전히 손흥민의 경기 영향력을 가장 높게 사고 있습니다. 다음 아스톤 빌라전은 챔스 진출권을 놓고 겨루는 이번 시즌 가장 중요한 경기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도 팰리스전 때와 같은 퍼포먼스를 연이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